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모성보호 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다들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이 24년 10월 22일부터 개정돼서 실제로 시행은 올해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개정법으로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원래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최대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씩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5년 2월 23일부터인데요. 기존의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가령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다른 개정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정법이 적용돼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6개월 연장이 한쪽에만 적용되느냐, 양쪽 모두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씩 사용했다. 그러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됐어요. 제도 변경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였어야 됐고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씩은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이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여줬습니다. 요건을 완화한 거죠. 이제는 만 12세 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요. 최소 1개월만 사용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됐어요. 즉,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에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원래는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까지 쓸 수 있었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다, 그러면 그 기간을 그대로 가산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서 1년, 총 2년까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경됐냐면 육아휴직 기간을 곱하기 2로 2배로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그리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 1년 곱하기 2 해서 최대로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출근율이라는 걸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 출근 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원래 임신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한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기간 사용했어. 그러면 그게 다 출근 기간으로 오롯이 단축되도록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만약에 3년 동안 계속 썼어요. 그러면은 연차 유급휴가는 그냥 다 산정할 때는 다 출근한 걸로 산정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 연장됐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90일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열흘의 유급휴가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120일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2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흘이 유급이었는데 이게 20일까지로 늘어난 거예요.
개정법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25년 6월 23일이고요.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의 청구 기한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전부를 사용했다거나 또는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난임 치료 휴가도 확대됐습니다. 변경 전에는요, 연간 3일까지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하루가 유급 휴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돼서 연간 6일까지 난임 치료 휴가가 확대가 됐고 그 중에 2일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유급에 관해서는요, 기존 규정에 따른 난임 치료 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일정한 경우에 확대가 되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출산 전후 휴가는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로 부여가 가능했었는데요. 별도의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미숙아를 출산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가 열흘 늘어서 100일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요, 원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하고 나서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라는 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이렇게 요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후에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32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요건을 확대한 거고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분들도 이런 모성보호 개정에 관련된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운영될 수 있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